네, 3부로 돌아왔습니다.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가 한의사시잖아요. 네. 한의사라 그러면 주변 시선이나 대우는 좀 어때요, 지금 요새? 제가 블로그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그 안에 한의사 멘토링이라는 카테고리에서 뭐 한의대생, 지망생이라든지 한의대생에게 질문을 받고 있어요. 괜찮네. 예, 그런데 거기에 이제 몇 년 전부터 한 3, 4년 전부터 한의대를 가고 싶은데 부모님이 의대를 가라고 해요. 라든지 한의사가 되면은 뭐 월 300만 원도 못 번다는데 정말인가요? 뭐 이런 질문들이 막 쏟아졌었어요. 네네. 그런 거를 보면 사실은 그런 인터넷에 퍼진 소문보다는 한의사들이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상하게 인터넷에 그런 말이 퍼져가지고 그런 질문을 좀 많이 받고 있어요. 안타깝죠. 안타깝겠네. 왜냐면은 꼭 모르는 사람들이 댓글 다는 애들 있거든. 딱 이렇게 보면은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하는 애들 있어. 근데 또 이게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게 네. 한의사들이 처음에 이렇게 나오면 한 초봉이 네트 400에서 500 정도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페이짜리가 많지 않아요. 처음에 딱 신졸 있죠. 졸업해서 첫 직장을 구하려는 사람들이 갑자기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3월 달에. 그러겠네. 그렇기 때문에 첫 직장을 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제법 걸려요. 저 아는 한의사도 한 6개월이 걸렸대요. 6개월 놀았네? 네. 그런 사람들은 멘붕이 오는 거죠. 내가 한의사가 되면 굉장히 꽃길을 밟을 줄 알았는데 취직이 안 돼서 이렇게 놀아야 되면 굉장히 또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온 말이 아닌가 싶긴 하는데 실제로 딱 그렇게 1년 이상의 경력자를 구하잖아요. 그러면 또 거의 없어요. 없고. 네, 저희가 구인 광고를 내보면 대전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한 3명, 4명에서 1명 정도 골라야 되는 그런 식으로 굉장히 적게 들어오거든요. 그럼 6개월 동안 놀면 경력은 그냥 날아가네? 처음에 시작했을 때부터 이제 가는 거죠. 7개월 때부터 1개월차 되는 거네요? 네, 근데 어차피 한의사들은 이 연봉이나 이런 거에 민감하지 않은 게 네. 어차피 개업을 전제로 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배운다는 생각으로 하면 되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아까 그 블로그 질문 중에서 좋았던 게 네. 본인은 한의대 가고 싶은데 부모님이 의대를 가라고 해요. 이럴 땐 뭐라고 답변하세요? 타협하라고 하죠. 타협하라고? 그런 학생들이 이런 걸 많이 물어봐요. 한의사 되면 뭐 500만 원 이상은 벌 수 있나요? 뭐 네. 500만 원 이상 벌 수 있으면 전 한의대를 가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은 뭐 500만 원 이상은 벌 수 있다고 하죠. 그리고 또 의사하고 한의사하고 좀 틀린 게 한의사가 직업적으로 의사보다 좀 나쁜 점도 많거든요. 그래요? 예, 근데 또 한의사가 좋은 면도 있어요. 일단 개업할 때 개업 비용이 크지 않고 또 한의학은 규모의 경제가 잘 통하지 않거든요. 그 양방은 어떤 기계가 있어야 되고 뭐 맞아. 시스템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계 때문에 막 부도나는 사람 많아. 네, 개인이 대형 병원과 이렇게 붙으면 대형 병원에 아무래도 좀 불리한 게 있는데 한의학은 그런 게 적어요. 그래서 내가 아주 출중한 능력을 가진 한의사가 될 거다 이런 비전이 있으신 분들은 한의학이 더 이렇게 메리트도 있는 것 같아요. 개인으로서는요. 괜찮을 수 있겠네요. 네. 500 벌면 한의대 가고 싶어요. 그러면 오케이고. 네. 야, 얘도 참 공부 잘하는 애인가 보다. 네. 야, 500 주면 가고 아니면 안 가고 이런 거 보니까 그 위에 있는 애도 한의대 가고 싶은데 의대 가라 그러는데 그럼 공부 잘하는 애네. 네. 행복한 고민이네. 네. 둘 다 뭐 해도 괜찮죠. 그렇죠. 500 이상은 기본 번대입니다. 네. 대우도 좋겠다. 왜냐하면 저도 헤드헌터 하니까 성당분들이나 주변 지인들이 이력서를 엄청 보내요. 네. 선배나 후배나 네. 좀 해달라고. 다는 못 해주죠, 당연히. 근데 한의원 하시다 보면은 지인들이나 친구들이 물어보겠다. 야, 어디 아픈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지 않아요? 소개팅 같은 거 하면 네. 나 진맥 좀 해줘봐요. 뭐 이런 거 좀 당황스럽죠. 아니, 소개팅 나온 애가 야, 걔도 지금 개념이 없다. 몇 번 본 다음에 해야지. 첫날 그러면은 그럼 한의원으로 오라고 해야죠. 부담되지. 한의원 오라 그러면 되네. 네. 왜냐면 저도 뭐 내과 의사나 뭐 이렇게 비뇨기과 있다 그러면은 네. 궁금하면 전화해서 물어보거든요. 네. 아니 뭐 카톡으로 물어보거나. 네. 그 세무사 하는 동생도 엄청 물어본데. 네, 그럴 거예요. 세금 아마. 어떻게 하냐 이러고. 네. 다 그런 것 같아. 어쩔 수가 없나 봐. 네. 그러면 일주일에 목요일만 진료하시고 일요일도 해요? 아니요. 일요일은 무조건 네. 쉬는 거고 네. 토요일은? 토요일은 성수기예요. 아, 성수기죠? 네, 직장 안 가니까. 네. 몇 시까지 하세요, 토요일은? 토요일은 4시까지. 4시까지. 예. 토요일 날 4시부터 일요일까지는 풀로 쉬시잖아요. 예. 부부가. 예. 주로 뭐 하세요, 쉬는 날은? 그때 애기 봐야죠. 애기. 네, 차라리 일하는 날이 더 편하죠. 아들이에요? 네. 아들 6살이면 말 안 들을 텐데. 네. 고집 세고.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애기랑 시간을 보내는 거고. 취미는 뭐예요? 요새 유튜브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유튜브. 네.
나도 요새 TV 안 켜. 저도. 무조건 시간 있으면 유튜브만 봐. 네. 옛날에는 팟캐스트만 들었거든요. 제가 원래 팟캐스트 출신이니까. 네. 그러면 우리 유소영 원장님이 네. 대전 강남 한의원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시는데 네. 소개 좀 해주세요. 얼마 됐고 뭐 어떤 내용인지. 채널 개설한 지는 1년 정도 됐고요. 네. 제가 보고 있는 그 구강질환, 혀질환에 대한 그 정보도 드리고 또 한의사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세요. 네네. 그런 분들 위해서 뭐 한의사 멘토링 영상도 찍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중구난방으로 올리고 있어요. 에이, 그러면 안 되지. 네. 전 이제 한 7,000명이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한 주제를 파야 돼, 그냥. 무조건. 전 뭘 파면 좋을까요? 환자들 동의를 얻어서 어떻을 때 어떤 처방을 했더니 좋아졌다. 네. 무궁무진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죠? 네. 아니면 혀치료 막 주구장창 올리고. 네. 근데 저는 이거 진짜 처음 얘기하는 건데 제가 오른쪽 볼 안에 이빨로 이렇게 뜯는 게 네. 중학교 때부터 버릇이거든요. 네.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올해 시운이잖아요. 네. 안 좋을까요? 그게 왼쪽이에요? 오른쪽. 오른쪽을 그렇게 하세요? 막 그게 뜯어. 씹히세요? 인식을 안 하려고 해도 좀 아야, 인식하고 하죠. 인식하고 그건 스트레스죠. 그래요? 그럼 만약에 네. 병균이 들어가거나 그러지 않을래나? 좋지는 않죠. 그죠. 상처가 나면 아무래도 확률이 높아지겠죠. 아픈 침을 맞으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이걸 하면은 아, 한년 그랬다가 가서 아프게 침을 맞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딱 들면 덜아지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35년 정도 된 버릇인데 네. 못 고쳐지더라고. 스트레스 관리를 하시면 좋아질 것 같아요. 침 맞았다가 네. 나 입으로 하는 사람인데 막 어버버버 하면 어떡해. 입이 아프다고 해서 입에 놓는 게 아니고 아, 그래요? 입과 연결된 경락에 놓는 거죠. 그렇구나. 네. 너무 갑자기 궁금해진 게 교통사고 때문에 한의원 한 몇 달 다닐 때 네. 이렇게 가보면은 부항이라 그러나요? 기계로 하더라고. 찡 하니까 빨려 나오잖아요. 네. 피가 진짜 검붉은 게 나와요. 네. 그거 진짜 안 좋은 부위네. 어혈이라고 하는데요. 네. 보통 이렇게 아픈 부위를 하게 되잖아요. 네네. 그런 데를 하면 확실히 다른 데와 비교해서 검붉고 끈적끈적한 그런 어혈이 나와요. 신기하더라고. 네. 근데 빨간 피 나오면 화낼라 그랬거든요. 보니까 지금 표가 나더라고. 네, 그거는 아까워하실 필요가 없는 피예요. 그쵸. 버려도 되는 피. 네. 근데 너무 궁금한 게 그 부위를 어떻게 알아요? 뭐 엑스레이 찍는 것도 아닌데. 그 부위는 일단 통증이 있어요. 음. 통증이 있고 한의사들이 눌러봤을 때 좀 찌르는 듯이 아픈 맞아. 부위일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그런 부위를 찾아내는 거죠. 그렇구나. 뭐 네. 독심술 쓰는 게 아니라 네. 자꾸 누르더라고. 네, 만져봐야 돼요. 하니까 네. 거기다 하더라고요. 네. 그거는 이제 간호조무사분들이 하고 마지막에 침 놓을 때는 네. 한의사 선생님이 오더라고요. 네. 근데 아플 때가 있더라고. 엄청 악소리가 나. 네. 그게 아픈 부위네. 그게 아픈 혈자리, 안 아픈 혈자리일 수도 있고요. 네. 또 안 아픈 혈자리라 하더라도 그 환자분이 거기가 지금 안 좋으시면 예민하게 반응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침은 아프게 맞으면 좀 효과가 더 좋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방심하고 있었거든요. 네. 제가 겁이 많거든요. 네. 쑥 들어오더라고. 네. 악소리가 나는 거야. 네. 그래서 젊은 사람인데 욕할 뻔했거든요. 너무 아파가지고. 네. 그 효과는 있다는 거네. 네. 강자극이 됐으니까 일단. 그랬구나. 네. 안 아프면 효과 없는 거네. 그건 또 아니에요. 아니에요 또? 네, 부드러워야 되는 침은 부드럽게 가야 되고 네. 아파야지 되는 침은 좀 아파야지 정상이에요. 또 아픕니다 이러고 놓으면 되는데 네. 일상적인 얘기하면서 툭 쏘니까 네. 막 짜증이 나더라고요. 아파가지고. 아픕니다 하면 더 긴장하셔가지고 더 역효과 날 수도 그래? 있어요. 힘 빡 주고 쓰면 안 돼요? 그 힘을 빼야지 훨씬 편하죠. 긴장을 풀고. 네. 또 궁금한 게 가면 가운도 주고 막 옷 벗고 막 대기하세요 그러잖아요. 네. 커튼 치고 하는데 옆에서도 막 하잖아. 네. 근데 여자분들이 막 들어오니까 처음엔 창피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막 내리는데도 쭈삣쭈삣했거든. 네. 한 달간 그냥 내리고 기다려. 남자 환자분이 오면은 좀 뻘쭘하지 않아요 처음에? 그래서 이제 밖에서 베드를 지정해 줄 때 남자분은 남자분끼리 여자분 여자분끼리 이렇게 유도를 하긴 하는데 그게 잘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죠? 예. 그럴 땐 조금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번에 보니까 방으로 돼 있는 게 아니니까 네. 커튼과 커튼 사이에 저 옆에 뭐 있잖아요. 예. 근데 어떤 아줌마가 나 바지 내리고 있는데 커튼 확 열고 오는 거야. 거기가 짜증나게. 자기 자리인 줄 아셨나 보다. 자기 전세는 것도 아닌데 미안하단 말도 안 하고 가더라고. 자기도 쪽팔리니까. 네.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은 막 남자 엉덩이 막 이렇게 까고 있어도 별로 느낌 없죠. 느낌 없죠. 그죠. 예. 이게 아픈 허리인가 안 아픈 허리인가 그런 게 눈에 먼저 들어오죠. 그리고 그 비뇨기과 의사 네. 그 동생도 처음에는 너무 뻘쭘하더래. 남자 여자 막 오니까 막 네. 너무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는 대학병원 종합병원 있을 때는 너무 많이 보니까 네.
아무 생각이 없대.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피곤하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 그러더라고. 지금 아마 개인 병원 차렸겠다. 몇 년 됐으니까. 페이닥터로 가신다는 것까지 들었어요. 네. 비뇨기과인데 비싸게 받는 데인가 봐. 남성 수술하시는 수술 쪽으로. 네. 근데 그 친구는 오소영 원장님처럼 환자들의 진료를 위한 거보다 자기가 관심 있는 거, 남성 수술하는 거 이런 거 네. 그쪽에 관심이 많더라고. 네. 자기한테 적용해보고 싶다고 그랬거든요. 네, 맞아요. 한의사도 자기 자신에게 침을 좀 많이 놔요. 본인이요? 네. 너무 궁금한 게 본인이 아파. 그럼 남편이 치료해줘요? 제가 아프면 저는 남편보다 다른 한의원 가고 싶어요. 다른 한의원 갔어. 네. 한 5년밖에 안 된대요. 보니까. 네. 네. 졸업장 보니까. 네. 그럼 한의사라고 안 하고 갈 거 아니에요? 말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아, 말하면 너무 부담스럽겠다. 글쎄요. 아, 말을 해요? 네. 부담이 갈 것 같으면 제가 말을 안 하고 또 어차피 알게 될 사이는 얘기를 하고. 그럴 수도 있겠다. 네. 예전에 그 실비아님이라고 스페인어 강사해갖고 지금 강남에 학원 차리고 돈 잘 버는 분 있거든요. 네. 처음에 강의 안 해봤잖아. 처음에 학원을 몇 군데 갔대요. 네. 몰래 속이고 이렇게 하는구나 해갖고 네. 감 잡았다 그러더라고. 네. 그럼 말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네. 네일 아트샵 사장도 나왔거든요. 자기 거는 자기가 못할 거 아니야. 그렇겠네요. 근데 하기도 하는데 네. 이렇게 한 손으로 하기 어려운 거는 네. 다른 데 가서 한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리고 시각장애인 안마사 남자 동생도 정기적으로 가서 하는 데가 있대. 아. 그러니까 서로 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도 그냥 돈 내고 한대. 네, 저도 아예. 그래요. 예. 다른 시각장애인한테 가서 받는다 그러더라고. 네, 저도 교대에 있는 한의원에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치료받고 그래요. 강남 교대요? 네네. 대전에서 여기까지 오시네? 네. 그분이 좀 특이한 걸 하시거든요. 그분을 모셔야 되는데. 두개골을 교정하는 그런 치료를 한의사 중에서도 그걸 하시는 분들이 적어요. 두개골을? 네. 그래서 그 치료를 제가 받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약도 먹고요. 그럼 유튜브 아까 말씀하시다가 말았는데 채널 구독자 수 몇 명이에요? 한 2,500명 정도? 꽤 많네요. 저는 굉장히 적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요? 한의사들 한번 조회해 봤어요? 네. 그러면 어때요? 보통 몇 명이에요? 1,700개 영상을 올리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장난 아니다. 예, 그분은 10,000명, 20,000명? 대전 강남한의원 채널은 몇 개? 저 한 70개? 70개 2,500명이면은 700개 가면은 공 하나 더 붙이면 25,000명 잡으면 되네 그 사람. 근데 700개를 올릴 자신이 없는 거죠. 뭘로 찍으세요? 제가 방송 출연했던 거 네. 이렇게 편집해서 올리기도 하고요. 네네. 그냥 웹캠으로 이렇게 찍기도 하고, 아니면 뭐 카메라 놓고 찍기도 하고, 핸드폰으로도 찍어봤고, 핸드폰으로도. 여러 가지 시도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저도 이제 오디오 기반이긴 한데 영상 찍으라는 소리가 많아가지고 저도 지금 고민 중이거든요. 네. 어차피 편집은 할 줄 아니까.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까봐 지금 맞아요. 시작 안 하고 있는데 네. 그럼 편집도 본인이? 저는 거의 편집 없이 올리고 있어요. 무편집으로? 예, 아니면 그냥 컷 편집 정도만? 컷만? 네. 하기야 요즘은 뭐 유튜브 편집만 해주는 PD도 많더라고요. 네. 며칠 전에 개그맨 개미알기 이광채가 왔는데 네. 유튜브 한다고 왔더라고요. 네. 노트북 들고. 네. 좀 있으니까 누가 한 명 와. 누구세요? 그랬더니 PD까지 아예 고용한 거야. 제대로 해보시려고. 제대로 네. 하려고. 그래서 내가 계약서 쓰고 하라고 했거든요. 네. 3개월 투입할 거를 준비해놨더라고. 철두철미 하시네요. 승부욕이 엄청 강해. 우리는 그냥 하나 찍으면 그냥 올려버리잖아요. 잘 되면 좋겠어요. 예. 예. 이게 또 자신감만 갖고 하는 게 아니거든. 끈기가 있어야 그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악플에 대한 멘탈 관리도 중요한 것 같아요. 주로 악플이 뭐예요, 우리 원장님은? 한의사에 대한 비하 발언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잘 모르시니까 제가 영상 중에 코 안을 보는 비내시경을 보고 이렇게 석션 후비루를 빼내는 그런 영상을 찍어서 올렸거든요. 네. 그 비내시경과 그 석션하는 그 기계를 쓴 것이 의료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잘 모르시고 악플을 그냥 무조건 공격적으로 다루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악플 다는 사람들 대부분이 뭣도 모르면서 하는 사람들이거든.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의원은 침만 써야 된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네. 근데 아마도 한의원에 안 와보신 분 같아요. 그분은 평생 한의원을 안 가봤대. 아직 건강하신가 봐요. 그러니까요. 제가 몇 년 전에 기사 본 건데 엑스레이 막 이런 거 네. 한의원에서 한다 그랬는데 요즘 해요? 아직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직은 안 돼요? 예. 왜냐면 그 간단한 거는 하면 좋거든. 그렇죠. 부러졌는지 아닌지 뭐 만져서 네. 보는 거랑 필름으로 보는 거랑 다르니까. 네. 아직은 안 되는 거예요? 아직은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는 데를 못 봤어요. 의사협회가 또 세잖아. 네. 걔네가 반대할 거 아니야. 네. 자기네 건데. 네. 그리고 그런
그런 것도 있어요. 허용이 되면 모든 한의사들이 쓸 수는 있지만 다 그걸 쓸 수 있는 형편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기계가 장비가 얼만데. 네, 그러면 좀 더 대형 한의원, 대형 한방병원으로 환자들이 몰릴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의계 내부에서도 약간은 조금 우려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겠네. 같이 죽으니까. 한의계 내부에서의 경쟁도 생각해야 되니까요. 저번에 인터넷 제가 잘 보거든요. 네. 그분이 최초였어. 얼마나 천재면은 연세도 네. 많으신 분인데 의사, 한의사, 약사, 네. 트리플 크라운 다 있어 자격증이. 대단하신 분이네요. 와, 그분은 뭐 그냥 뭐 고민 안 해도 되네. 그런 분들을 복수면허라고 해요. 네. 의사 면허증, 한의사 면허증을 2개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인데 네. 제 동기 중에도 있거든요. 그래요? 약사도 있어 그분은. 네, 약사면서 한의사인 사람도 있고, 오. 네, 한의사면서 치과의사인 사람도 있어요. 와, 그럼 그 사람들은 두세 개 왜 하는 거야? 본인의 아마 공부하고 싶은 욕구가 가장 큰 동기가 아닐까 대단하다. 싶어요. 본인의 이제 성취욕이나 만족이네. 네, 얼마나 머리가 좋으면 하나도 어려운데 두세 개씩 하냐. 그러니까요. 학교를 오래 다니고 싶으신가 봐요. 우리 원장님은 책 많이 봐요? 요새 책이 잘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나는 책을 협찬은 많이 와요. 네네. 그 요번에 정재한 선생님도 나이 50에 영어를 시작했다 이 책을 친필 사인해서 주셨는데 네. 우리 와이프가 지금 보고 있거든요. 네. 저 책을 잘 안 보는 거야. 유튜브를 더 많이 보게 되지 않으신가요? 유튜브나 넷플릭스나 인터넷은 내가 보는데 네. 좀만 긴 거는 눈이 안 가. 저는 이제 노안이 왔나 봐요. 나도 놓아놨어. 작년에 왔는데 제가 연상이잖아요 와이프가. 네. 막 안경 이렇게 벗고 보니까 벌써 왜 저래 막 이랬거든. 예. 내가 그렇게 된 거야. 그런 모습 보면 좀 되게 싫지 않아요? 안쓰럽기도 한데 네. 좀 싫죠. 근데 네, 좀 짠해요. 지금 둘 다 그러고 있으니까. 네, 저도 그러고 있으니까. 안경 벗고 보니까 더 잘 보여. 네. 가까운 거는. 네네. 세월은 못 잡아요. 네. 그럼 만약에 한의사 이제 시험 붙어서 16년 동안 지금 운영을 하시는데 네. 더 연구하고 공부해야 되는 건 없어요? 항상 해야죠. 해야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동의보감이나 몇 가지 경전들이 있잖아요. 네. 바이블이 있는데 그거를 학생 때 보는 거랑 뭐 개업 1년, 2년 때 보는 거랑 계속 새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원전을 되게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근데 네. 내가 봤을 때는 양이 쪽은 더 많이 봐야 될 거 아니야. 새로운 막 장비도 막 계속 나오잖아. 네, 근데 한의도 그래요. 그래요? 예. 아니 근데 만약에 양이 쪽은 로봇이 막 수술하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 배워야 될 거 아니야. 한의 쪽에는 그런 건 없잖아요. 한의학도요, 병의 트렌드가 있어요. 가령 옛날에는 좀 살을 찌우는 보약이 곽강을 받았다면 요새는 한약 먹고 살찌면 환자분들 정말 싫어하시거든요.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환자들의 병이 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요새는 스트레스 관련 질환이라든가 면역 관련 자가면역 질환, 환자들의 병에 대해서 공부해야 하니까 그거는 끝이 없죠. 끝이 없겠다. 네. 그러니까 저는 안 하길 잘했네요. 어우, 난 자신 없어. 일반 의대는 네. 나중에 뭐 피부과, 성형외과, 네. 내과, 산부인과 막 고르잖아요. 네. 그걸 전문의 제도라고 하잖아요. 예. 네, 한의사도 전문의 제도가 있어요. 있어요? 예. 그래서 인턴 1년, 레전트 3년을 거쳐서 4년 만에 이제 한의사 전문의 자격증을 따서 나올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런데 아직은 한의사의 경우에는 이게 필수적인 과정으로 인식되지는 않아요. 그렇죠. 치과도 마찬가지예요. 치과도 이 전문의 제도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필수적이지는 않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러고 따지면 일반이거든요. 네. 인터 레전트를 과정을 안 거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뭐 한방 내과 전문의, 한방 침구과 전문의 이렇게 전문의가 있긴 있어요. 그렇구나. 야, 네. 근데 그 사람도 억울하겠다. 보통 의사 같으면 네. 전문인지 아닌지 다 알잖아요. 네. 근데 한의사도 그런 게 있는지는 잘 모르잖아. 네. 필수는 아니네. 네. 그러니까 한의사든 치과 의사든 이걸 간판에 표방하지는 않아요. 그 간판 못 보셨죠? 한방 내과 한의원 이런 거 못 보셨잖아요. 네, 못 봤어요. 그냥 무슨 한의원이지. 네, 그냥 한의원. 이건 전문 과목을 표방하지는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다 경력에 쓰여 있어요. 자세히 보면. 그렇구나. 예. 왜냐하면 의사도 병원이랑 의원이랑 다르잖아요. 그죠. 무슨 의원 성형외과랑 그죠. 무슨 성형외과 의원이랑 틀린 거죠. 그죠. 예, 예. 그런 식으로. 전문이 아니면은 못 쓰게 돼 있더라고. 하긴 잘 모르니까. 네. 잘만 하면 되지 뭐. 네. 저 강남에 그 성형외과는 영업사원 투입해갖고 수술한 거 대리수술, 있었잖아요. 예. 대리수술. 다 잘한다고 막 갔을 거 아니야 거기. 그러니까. 너무 웃기지 않아요? 아, 영업사원을 수술을 시키냐고. 그러게요. 사고 나면 어떡해. 그 직원 눈이 무서워서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싶어요. 다- 그 직원이 나가면 양심 선언할 수도 있잖아. 그 병원 망하는 건데. 그러니까. 예, 그런 애들은 좀 어떻게 다시는 못 열게 만들어야 되는데 또 슬금슬금 나오잖아. 그러게요. 저번에 보니까 의사도 아닌 사람이 네. 성형외과 초짜들
네. 데려다 놓고 교육했대잖아. 수술하는 거. 너무 웃기죠. 네. 교육이야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걸 환자한테 시술하는 거는 의료의 영역이니까. 그러니까 뭐 의대 교수님이라고 해서 꼭 의사 면허증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환자를 직접 진료하려고 하면 이제 면허증이 있는 사람한테 해야겠죠.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한약은 한의사에게. 근데 또 저희 한약사라는 것도 있잖아요. 아, 그래요? 예, 그분들은 이제 또 한약은 한약사가 전문이야 이렇게 주장하시기도 하고 그래요. 한약사는 전공이 뭐예요? 지금 얘기가 너무 재밌어지는데 그럼 이쯤에서 3부를 마치고 4부에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에 광고를 하실 분들은 공식 이메일 주소 난잡스토리@gmail.com이나 공식 카카오톡 1:1 오픈 채팅방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듣고 후원을 해주실 분들은 후원 계좌로 후원 부탁드립니다. 유튜브에서 윤재훈 검색 후 구독 신청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에 있는 헤드헌터 윤재훈의 난잡한 이야기 공식 카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듣고 나도 방송에 출연을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언제든지 공식 이메일 주소 난잡스토리@gmail.com이나 공식 카카오톡 1:1 오픈 채팅방으로 신청 바랍니다. 출연 신청하실 때는 간단한 본인 소개, 직업 설명, 핸드폰 번호 등과 방송에서 사용할 닉네임 그리고 녹음 가능한 주말 날짜를 알려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헤드헌터 윤재홍의 난잡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에도 새로운 직업,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진행의 MC 윤재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